자, JTBC 단독 보도입니다. VIP 김여사 맞지만 부풀려 말한 것이다. 이종호 첫 인터뷰. 자, 이종호 주가 조작범이 사표 낸다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VIP한테 얘기하겠다.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좀 파장이 컸었는데 그런 다음에 VIP가 대통령이나 김건희가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웃음을 샀죠, 국민들의. 근데 공식 인터뷰를 했거든요, JTBC와. 여기서 VIP가 김계환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다. 예. 자, 공익신고자와 대화한 건 그때 VIP는 김건희고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사령관이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 일단은 시인을 했어요. VIP는 김건희다. 자, 여기서부터 이상한 게 나오죠. 이때까지 역대 정권에서 VIP가 영부인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 정권에서만 VIP가 김건희도 지칭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탄핵 사유야. 얼마나 대통령 마누라가 나대고 다녔으면 VIP라고 부릅니까? 자, 근데 김건희 연락처도 없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 얘기하냐. 2009년인가 우연히 제가 아는 지인하고 식사 자리에서 제 지인이 해서 김 여사가 잠깐 들렀다 갔고 좀 지나서 권오수 만나는 자리에 계셨다. 그러니까 권오수가 이종호를 소개시켜줬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종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VIP 발언, 구명 로비 의혹. 이게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다 과장한 것일 뿐이다. 내가 허풍을 좀 친 거다. 허세를 좀 떨었던 것 뿐이다. 진짜 하진 않았다. 이 얘기예요. 자, 해병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자를 토대로 한 것을 제가 VIP에 구명 로비를 한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이다. 자, 그래놓고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겠다. 그렇죠. 공수처에 자기 편들 많으니까. 이젠 아예 공수처에 내가 자진 출석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떳떳한 척 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달라. 자진 출석하겠다. 그리고 통화 기록 바로 제출하겠다. 떳떳한 척 하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는 이 이종호가요, 평소에 김건희와의 친분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김건희를 보좌하는 사람 혹은 수행원에 대한 얘기도 했다. 로비 내용 없었지만 문자 지웠다. 사성장군 기사 링크도 삭제.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종호는 임성근 사단장 사표 내니 VIP에게 얘기하겠다. 이게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 문자를 보고 과장해서 말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송모 씨가 보낸 문자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확인이 됐냐? 이종호는 이 송모 씨가 보낸 문자를 내가 전달하다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송모 씨가 보낸 문자 보여줘라 그랬더니 지웠다. 이게 말입니까? 얼마 전에 송모 씨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과 한 문자를 지워달라 그래서 삭제를 했고, 최근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도 오고 그걸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을 해달라. 자기는 다 지웠는데 복원이 안 된다. 그리고 문자에 로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워서 없다라는 해명을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자, 그러면 언제 지워달라고 했냐? 골프 모임 추진 기사가 난 이후에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런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른바 해병대 사성장군 발언도 송 씨가 보낸 기사를 보고 했던 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웠다. 어이구야. 다 지웠네. 송 해병이 저한테 신문에 난 거 조만간 해병대 사성장군이 생긴다. 그 기사를 저한테 보내줘. 그렇게 해서 주고받으신 건 혹시 있으세요? 하니까 없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건 다 지웠어. 송모 씨가 문자를 보낸 거를 그대로 전달하다가 내 허풍이 살짝 가미돼서 VIP한테 얘기하겠다라고 한 거지. 그런 적 없다. 김건희 연락처도 모른다. 연락한 적도 없다. 그러면 송 씨가 보낸 문자, 어떤 문자를 보냈길래 그렇게 얘기한 거냐? 그건 있냐? 아니, 지웠다. 사성장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건 뭐냐? 송 씨가 나한테 기사를 링크를 보내준 적이 있다. 그래서 그거대로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그 링크 보낸 건 있냐? 그것도 지웠다. 아, 그래. 사기꾼이죠.
자, 공익신고자는 이종호가 김건희 수행 직원들 이름까지 거명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해명이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앞단의 일을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번복이 안 되니까 그 앞에 뻥을 쳐놔가지고 뻥이 뻥을 낳는 과정이었다. 제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모든 걸 내가 한 것처럼 한 거다. 김건희는 모른다. 연락처도 없다. 연락한 적도 없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김건희가요, 이종호에게 도이치모터스 말고도 그 전에 15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이종호에게. 그런데 전화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펄에서 투자할 때 그 자금을 김건희 씨로부터 15억을 빌려서 투자한 적 있나요? 있습니다. 연락은 누가 했나요? 권오수가 했습니다. 본인은 안 했습니다. 15억을 빌려주는데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 분명한 사실은 이종호가 김건희로부터 15억을 빌려 장내에서 주식을 사는 것과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를 받은 회사는 대주주 먹튀 논란과 함께 이듬해 상장 폐지됩니다. 자, 15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빌려줘? 말이 돼?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 전문가라서 맡긴 것도 아니고 이상한 투자를 하고 이 투자받은 회사는 이듬해 상장 폐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나쁜 짓을 전문적으로, 금융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성근은요, 해병대 골프장 잡아달라 경호처 출신 송모 씨 요청에 예약 확정 답신을 했어요. 자, 일단은 송모 씨와 임성근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는요, 2022년 5월에 송 씨가 해병대 골프장을 예약해달라면서 임성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씨는 5월 중 덕산대 운동을 잡아달라 문자를 임성근에게 보냈어. 임성근은 지금 서해 연평도에서 훈련하고 있어 추후 연락하겠다. 덕산대 운동이면 골프장입니다. 체력 단련장이라고 부른대요. 골프장이라고 하기에는 국민들 눈치가 보이니까 체력 단련장.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자, 임성근이 6월에 본인 이름으로 덕산대 골프장 예약한 내역이 담긴 예약 확정 문자 메시지를 이 송 씨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송 씨는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합니다. 공수처는요, 임성근이 특정 시점에 통화 내역만 없다고 부인할 뿐 송 씨와의 관계나 다른 방식의 접촉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둘이 추가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답니다. 자, 임성근이요, 이 검사 라인의 조언을 받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시한 게 아니라 지도했다라는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의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이거는 코칭을 받았다. 그리고 임성근은요, 7월 19일 사고가 난 그날부터 8월 31일까지 송모 씨와 통화하지 않았다라고만 말합니다. 아예 연락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통화하지 않았다, 요렇게만 딱 얘기합니다. 특히나 검사 출신은요, 법정에서 불리할 것 같은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면 법망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공수처의 검사들도 법꾸라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임성근 얘기하는 거 딱 꼬라지를 보아하니까 통화만 안 했고 문자나 다른 방법으로는 연락했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검사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법조인들 중에 특히 검사놈들이 이래요. 기억나지 않는다, 안 했다라고 절대 안 해. 통화 안 했다, 연락을 아예 안 했다라고 절대 안 해. 나중에 밝혀졌을 때 나는 거짓말 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검사들이 그래요. 자, 공수처는요, 해병대 골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임성근과 송 씨 관계 파악하는 게 구명 로비 의혹 규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이 결국은 송 씨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경호원 출신 이 사람이 언론에서 자꾸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핵심이다. 근데 이제 언론들도 공수처도 송 씨 쪽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는 지금 계속 때려봐야
안 했다, 모른다 이걸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송 씨를 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수처가 포렌식 요청한 것 역시 임성근과 송 씨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법조계에선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결국은 이 송 씨와의 관계, 임성근과 송 씨와의 관계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건 지금 국수본에 보냈단 말이에요. 포렌식 전문. 계속 공수처 내에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비밀번호를 20몇 자리로 해놔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다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근데 경찰은 장악이 돼 있죠. 국수본까지 돼 있는지 어디까지 이 윤석열 정권의 장악이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포렌식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어디서 어떤 증거가 터져 나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놈들은요 모든 힘을 다 써서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탄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압력, 사법부의 압력, 모든 걸 공수처에도 압력, 모든 힘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으면 언론에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언론까지도 딱 잡아놨잖아요. 우리가 싸움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냐? 진실이죠. 진실. 거짓을 덮기 위해선 또 다른 거짓을 이용해야만 되고 거짓이 거짓을 만들고 만들다가 결국은 터지게 됩니다. 그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이종호 그리고 송모 씨, 임성근 이들의 관계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가 튀어나올지 그리고 제보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조만간에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